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항상 등장하는 픽업트럭. 미국의 어느 거리든 걸어다닐 때 차량 세대 중 거의 한 대가 픽업트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나같이 시선을 빼앗을 정도로 우람한 체격을 자랑합니다. 사실 여기에는 매혹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비밀 때문에 미국인들이 픽업트럭에 열광하게 되었다는데요.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와 함께 이 비밀을 낱낱이 살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재미있는 자동차 이야기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차산오바입니다. 요즘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픽업트럭 상승세 아닐까 하는데요. 최근 기아가 타스만 티저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출시를 알렸고, 쉐보레의 간판 픽업트럭 신형 콜로라도도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KG 모빌리티 역시 픽업 신형들을 준비 중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픽업트럭의 붐의 기원은 미국인 거 아시죠? 아니 도대체 왜 미국에서 픽업트럭이 인기인 거야? 한번 20세기 초 미국의 울퉁불퉁한 지형과 광활한 풍경을 상상해보세요. 당시 포드는 최초의 픽업트럭 모델을 출시하며 특히나 대공황이라는 어려운 시기에 미국 시골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농장에는 거친 도로와 다양한 지형을 가로지를 수 있는 안정적인 운송수단이 필요했는데 픽업트럭이 이러한 조건에 딱 부합하는 이상적인 모델이었죠. 바로 이때가 미국인들의 픽업트럭에 대한 사랑이 시작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전쟁이 끝나갈수록 견고한 차량에 대한 군대의 요구가 줄어들자 제조업체는 군사기술을 민간용으로 용도 변경하고 대중을 위한 생산 라인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픽업트럭은 내구성과 유용성으로 인해 민간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죠. 하지만 픽업트럭이 미국을 정복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바로 오일쇼크 때문이었습니다. 오일쇼크는 1973년에 시작된 아랍-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발발하였는데요. 아랍 석유 수출기구가 미국의 이스라엘 전쟁 지원에 대한 대응으로 석유 금수 조치를 선언하며 시작되었죠. 이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는데요. 그 결과 유가는 1년 사이 4배나 올랐고, 이는 전 세계에 심각한 기름 부족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에 처음으로 노출된 미국은 자립적인 에너지 정책을 위해 1975년 카페 표준을 제정하였는데요. 바로 자동차의 연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전까지는 연비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거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보였으며 연비보다는 더 클수록 좋다는 기존 미국인들의 정신을 반영하여 기술, 편의성 및 차량 크기 향상에 더 중점을 둔 자동차 산업의 붐을 일으켰기 때문이었죠. 그 결과 연비와 상관없이 머슬카 및 대형 세단과 같이 더 큰 자동차가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75년 연비 개선 촉진을 위해 제정된 카페 표준은 주로 승용차를 대상으로 했으며 트럭은 엄격한 요구사항에서 면제되었죠. 트럭에만 제외되었다고? 도대체 왜지? 그 비밀에는 바로 엄청난 로비가 있었는데요. 트럭 전문 제조업체들이 승용차와의 차별적인 유용성을 중점으로 카페 규제에서 트럭을 빼내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강범위한 로비를 벌였습니다. 카페 표준이 도입된 당시 트럭은 주로 개인 운송 수단이 아닌 상업용 차량으로 간주되었는데요. 트럭 전문 업체들은 픽업트럭은 승용차와 달리 연료 효율성보다 유용성과 용량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이러한 로비는 먹혀들어 픽업트럭은 카페 표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985년 쉐보레 스플린트의 고속도로 연비는 53마일/갤런, 도심 연비는 44마일/갤런이었는데요. 이는 10년 전 자동차의 평균 연비의 4배에 달하는 것이었죠. 단 한 가지의 규제로 인해 불과 10년 사이 연비는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죠. 여기에서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차량은 SUV였는데요. SUV 역시 트럭과 마찬가지로 카페 연비 개선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더 크고 연료 효율이 낮은 차량들을 싸게 생산하여 마진을 남겼는데요. 소비자들은 가성비 좋은 SUV나 픽업트럭을 선택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1980년대에 이르러 픽업트럭은 점차 기능적으로도 발전되었고 상업용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죠.
픽업 제조업체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사운드, 향상된 출력 및 성능 등을 더하며 이전에는 승용차에만 적용되었던 기능들을 픽업 트럭에도 적용하며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었죠. 또한 확장형 캡이 도입되며 픽업이 더욱 가족 친화적으로 변하였는데요. 패밀리 차량으로서 상품성도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1975년 전체 판매량 중 81%를 차지했던 세단과 웨건은 현재 44%로 줄어들었는데요. 점점 큰 차를 선호하는 건 우리나라와 뭔가 비슷하네. 반면 초기에 겨우 19%였던 픽업 트럭과 SUV는 현재 56%의 점유율을 넘길 정도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픽업 트럭은 상업용 차량으로서의 경제적 역할, 승용차와의 차별화, 미국인의 큰 차에 대한 자부심이 결합되어 현재와 같은 대세 판매량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시작점에는 단 하나의 규제 예외라는 역사적 포인트가 있지 않았나 싶네요. 현재 아메리카의 상징이라 불리우는 픽업 트럭은 전기차로 변모하며 북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큰 파도를 만들어낼지 궁금해집니다. 이와 함께 조만간 국내에 출시될 다양한 픽업 트럭들도 정말 큰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가지 의견 많이 달아주세요. 곧 다양한 픽업 트럭들의 정보가 공개되리라 예상되는데요. 이런 신차들의 최신 정보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차산오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신차 정보 차산오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